이제 협심증 환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는데, 혈관이 많이 심하게 좁아져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좁아져 있어도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무서운 건데, 저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들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소위 말해서 심근경색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치료한 사례인데요. 운동도 이제 잘 하시고, 뭐 러닝도 많이 하시고, 이제 건강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으로 이제 시행한 검사에서 이제 이상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만, 심장 혈관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좁아진 동맥경화가 관찰이 되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관찰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혈관 대비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혈관이 이제 이렇게 검은색 이 색깔로 보이는 게 우리 혈관인데, 혈관이 넓은 부위, 비교적 이제 괜찮은 부위를 비교했을 때 좁아진 부위를 봐서 이 비율로 따졌을 때 한 70%, 현재 환자분들은 한 80% 정도 좁아져 있으신 건데, 엄청 많이 좁아지죠. 네, 여기 사실. 확실히 좁아졌죠.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증상을 느끼는 거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만 좁아져 있어도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좁아져 있어도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무서운 건데, 저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들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기가 아주 쉽습니다. 막히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심근경색 상태고, 이분은 일반 협심증이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협심증 환자분이시고, 변이형 협심증은 이제 워낙 다양하게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뭐 이유 없이 뭐 체한 것 같이 아프다거나, 뭐 새벽에 아프거나, 뭐 아무 이유 없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뭐 변이형 협심증의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제 뭐 술 먹은 다음 날, 아니면 뭐 새벽이나 날씨 추울 때 아픈 게 경우인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픈 경우들이 이제 워낙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면, 약물을 부하를 하면은 혈관이 극단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 다시 확장하는 약을 투약 후 이제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젊으신 36세 남자분이셨는데,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시긴 했는데, 흡연자,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런 변화가 젊은 나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진단이 됐고, 지금은 외래 잘 다니시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시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 치료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협심증의 치료는 협심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항협심증 치료와 협심증의 진행을 막기 위한 2차 예방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이제 환자분들은 혈관을 확장하는 약을 쓰고,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낮춰서 통증을 줄여주는 항협심증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혈관의 동맥경화, 축산경화가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지혈증 약물이나 혈전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아스피린 같은 약물 치료가 이제 기본으로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 치료나 다른 수술적 치료인 재관료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일반적인 협심증과 비슷하지만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약들을 쓰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텐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스텐트는 이 좁아진 혈관에 아주 작은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고, 그곳에다가 쇠로된 금속망을 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넓혀서 넓힌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좁아진 정도가 심할 경우, 관례적으로는 70% 이상 좁아진 혈관에는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 좁아진 환자에서는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검사 같은 경우는 심장 혈관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가장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우리 몸 안으로 얇은 플라스틱 관을 넣어서 그거를 심장까지 관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도 심장 혈관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에서는 유의미하게 협착된 혈관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변이형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넣어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약물을 투약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혈관이 아주 가늘게 좁아지면서 혈관이 수축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혈관 확장하는 약을 주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혈관이 이제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와 더불어 흉통이 생기거나 심전도 변화가 동반이 되면 저희가 변이형 협심증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저런 변화를 막기 위한 약물 치료를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진단을 받았다, 협심증이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뭔가 생활 습관 같은 예방이나 치료나 똑같습니다. 약 잘 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금연 하시는 게 좋고, 절주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 주 3회. 이제 협심증 환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혈관이 많이 심하게 좁아져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되신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2차 예방, 그러니까 동맥경화의 진행을 예방하고 또 같은 병이 생겨도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걸로 권장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수준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선택해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걷는 건데 이제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언덕으로 등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속옷이 젖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걸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무릎이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실내 자전거나 뭐 수영이나 뭐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이라고 알려진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속옷이 젖을 정도면은 꽤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지를 보통 속도로 걷는 거는 그냥 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심장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운동이라면 조금 강도를 높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심증의 기전 중에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개선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뭐 혈압과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뭐 당뇨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그런 성인병들은 운동을 하면 줄여준다는 게 이제 이미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함으로써 혈압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당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같은 심장 질환이 있어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회복이 더디고 증상 개선도 이제 별로 잘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병이 생기더라도 더 이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